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갑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회의원께서 연일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16일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우리의 자산인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17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우리의 자산을 뺏어간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산인 개성공단의 폭파를 김정은 정권에게 손해배상을 하자고 강력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대북방송의 재개를 연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대북방송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55마일 휴전선에 근무하는 약 60만 가까운 북괴군들이 그 대북방송을 듣고 사상을 바꾸고 있으며, 또 대북방송을 듣고 북한 독재자의 이 철권 통치를 알아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방송은 북한 인민군 휴전선 155마일의 또 다른 핵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대북방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9.19 남북군사회담을 한다면서 이 4.27 이 판문점 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대북방송을 아예 갈기갈기 다 조각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대북방송을 재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태영호 국회의원의 대북방송 재개에 지금 일부 국방부의 고위 군 관계자들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앞으로 대북방송 재개는 김정은 정권을 조이는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며, 대북방송 재개를 위하여 위정활동에 온 힘을 바치겠다라고 이 태영호 의원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소상하게 뭐라고 밝혔느냐, 아이돌 노래 틀자 총 쏜 북한, 태영호가 불붙인 대북 확성기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이 아이돌 노래만 틀어도 북한은 그 대북방송으로 총을 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대북방송, 이 북한을 향한 대심리전의 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태 의원은 지난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단계별 위협을 내놓는 북한에 대한 대응 카드로 확성기 재개 등 단계별 대응을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태 의원은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확성기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며,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쪽은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 동료가 커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며,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대응책으로 내세워야 협상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라며, 중앙일보는 반면 확성기 방송이 남북 충돌이나 긴장 상태를 초래한다는 이 진보 진영의 반론도 존재한다며, 확성기 방송은 GOP 일대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한국 소식을 전하며 심리전을 펴는 것을 말한다며, 야간 기준으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지역까지 소리를 전할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는 태 의원은 우리 국가의 외교적 협상 지위가 중재자에서 피해자로 변했다며,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 압류 조치와 같은 법적, 사법적 투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버리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 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남비례를 살포한다면 우리도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태영호 의원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방송을 전선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방송의 재개에 위정활동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며,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북한에 끌려가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북한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한민국의 여당이 아니라 적대적 상대로 여기고 계속해서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정책을 펴면 조선노동당의 제2중지밖에 안 된다. 놀림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태영호 위원의 대북 재개를 크게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태영호 공사의 그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 2020년 6월 17일부로 우리 국가의 또 우리의 모든 외교적 협상의 지위는 중재자의 지위로부터 피해자의 지위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에 합당한 대응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어제 전 세계의 면전에서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사의 긴급 상정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대외적 외교적 조치들을 취해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 압류 조치와 같은 그런 모든 법적 사법적 투쟁을 이제부터 우리는 공식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 북한은 지금 저렇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역시 핵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 제재를 해제해서 비핵화를 견인한다던 그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이제는 버리고 유엔과 이미 합의한 또 유엔 성공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더욱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폐기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 방금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으로의 취할 4가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유감, 우려, 24시간 면밀 감시, 군사대비 태세 등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러한 상응한 군사계획에 행동한 우리의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을 우리도 북한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다시 한번 저들의 그러한 무모한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역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월한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제도의 우월성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2015년 8.3 목함 지대 때 취했던 것처럼 만일 오늘 북한이 여기서 발표한 것처럼 북한이 이 대남 이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한다면 우리도 즉시 휴전선 저원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빨리 우리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강남갑 구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태영호 국회의원, 드디어 태영호 국회의원이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습니다. 태영호 위원이 가열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태영호 국회의원, 탈북민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과 지성호 국회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추후에도 태영호 위원과 지성호 위원님의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올려드리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을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